안녕하세요, 창현쌤입니다. 학점은행제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추천받거나 검색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개념부터 학점 채우는 방법, 졸업 절차, 꿀팁까지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학점은행제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공인 학위취득 제도예요. 일반 대학교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입시도 없고 정해진 대학 기간도 없습니다. 필요한 학점만 채우면 바로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처럼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학점은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시간, 장소 상관없이 들을 수 있어요. 일반 대학은 학기가 정해져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매달 개강하는 강의가 많아서 원하는 시기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규정상 수강 가능한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자면 한 학기에는 최대 24학점으로 8과목이고요. 1년에는 최대 42학점, 14과목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서 과목을 왕창 신청했다가 나중에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기준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중에 가장 익숙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예로 들자면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잘 활용하면 학위 취득 기간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자격증도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사 과정은 최대 3개, 전문학사 과정은 최대 2개까지만 인정되고 같은 분야의 자격증은 하나만 인정된다는 제한도 걸려 있어서 이 점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학사 시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독학학위제인데요. 쉽게 말해 대학판 검정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 1단계 합격 시 과목당 4학점, 2단계 이상은 과목당 5학점씩 인정됩니다. 전 과목을 모두 보는 건 아니고요. 쉬운 과목을 골라서 응시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 시험은 단계별로 연 1회만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일정 계획을 잘 짜야 해요. 네 번째는 전적대학점 활용입니다. 이전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셨거나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때 이수하셨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예시를 들자면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돼서 이미 대학을 다닌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다만 최대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F학점이거나 논패스 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전공, 교양, 일반 학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에 다녔던 학교에 학점이 좋지 않아 끌어오시는 걸 걱정하는데 학점은행제 규정상 전적대 학점을 끌어오면 학점만 가져오는 거지 성적까지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학점 취득 방법까지 알았으니 졸업 조건도 알아볼까요? 학위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2년제 전문학사 과정에는 총 80학점이 필요하고 전공은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 20학점을 채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플랜이고요. 4년제 학사 과정은 총 140학점을 채워야 하고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 50학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정 하나,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 학점만으로는 학위 발급이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최소 18학점 이상 직접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진행하시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학점을 전부 채우게 되면 졸업 절차도 진행해야겠죠? 대학교에는 행정팀이 있기 때문에 졸업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생이 직접 3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첫 번째는 학습자 등록입니다. 나는 학점은행제 학생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이고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짚고 가자면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학습자 등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학점인정 신청입니다. 학점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직접 신청해야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 가능해요. 학점을 다 채운 뒤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까지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과 7월 연 2회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위 신청일 기준 최소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7월에 학위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전분기인 4월에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1월에 학위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전분기인 10월에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학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한 분기가 밀리니까 꼭 미리 챙기세요. 일단 본인이 먼저 학점은행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편입이 목적이라면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대학원 진학이 목적이라면 원하는 전공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라면 어떤 학위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학점 취득 방법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학습 플랜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의 개념부터 학점 취득 방법, 졸업 절차, 플랜 설계 방법까지 전부 알아봤는데요. 복잡해 보여도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계획을 정리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플랜 설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창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과제나 시험 준비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에게는 과제 방향, 시험 준비 팁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드리고 있어서 나이가 있는 분들도 중도 포기 없이 목표까지 완주하고 계세요. 목표는 이미 정해졌으니 남은 건 올바른 선택 하나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